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만나는 시간, 김영의 파리헤르츠입니다. 네, 어느새 한국에는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인데요. 우리가 흔히 가을이라고 하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 천고마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가을은 굉장히 좋은 날씨를 자랑하죠. 이 가을을 맞아서 한국을 잘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은 가볍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장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야장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 야장이라는 말의 어원을 찾기는 사실 좀 어렵긴 한데, 이 야장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깥에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형태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게 바깥에서 장을 깐다, 장사를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테이블을 밖에서 깔고 먹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가을철에 야장을 즐기곤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야장을 추천하고자 하는 명소는 바로 을지로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사실 다른 곳도 이 바깥에서 자리를 깔고 먹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 을지로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공간입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이쪽이 인쇄, 출판 이런 쪽으로 좀 유행을 했던 곳이고, 지금도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인쇄나 출판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 돈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 가볍게 내가 맥주 하나에 과자 하나 이렇게 술을 드시곤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그 가맥집이라는 것도 조금 이쪽에서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가맥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게 맥주라고 하는 것인데, 가게에서 그냥 이제 맥주를 파는 겁니다. 슈퍼 같은 데 가면, 지금은 편의점으로 많이 대체가 되긴 했지만, 가게를 가면 이제 거기에서 과자나 가벼운 안주를 하나 사서 이제 술, 소주나 맥주와 한 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라면이나 이런 것들밖에 사실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주인분들께서 그런 모습이 좀 이제 안쓰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오징어도 구워주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음식을 조금씩 해주시던 게 조금씩 자리를 잡게 돼서 이제 가맥이라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가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슈퍼 안에서 맥주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게 안에 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앞에 이제 테이블을 하나 깔아주고 거기서 맥주나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것이 요즘 야장의 초기 형태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즉 그런 식으로 을지로에 많은 테이블들이 바깥에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술을 먹던 것들이 이제 젊은 세대로 넘어와서는 되게 낭만 있다라는 그런 감성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가시면 그 인쇄 골목마다 삼겹살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삼겹살을 바깥에서 이제 구워 먹게끔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면 되게 이색적인 광경을 많이 보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골목에 왜 줄을 서 있지? 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다들 고기를 먹기 위해서 혹은 바깥에서 맥주나 소주 한잔 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런 오래된 감성이 넘치는 곳들은 사실 화장실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주의를 하시고 방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실 그 을지로 근처에는 만선호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맥주집이 있어요. 그 집은 바깥에 테이블을 쭉 깔아놓고 이제 맥주를 이렇게 따라주시는 되게 이색적인 곳인데, 거기에 가면 그렇게 또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따닥따닥 사람들이 붙어 있는데, 이제 옆에가 일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행처럼 거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테이블 배치를 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많은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인쇄업체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께서 가벼운 주머니로 이제 술을 마시기 위해서 마련된 곳이다 보니까 맥주나 안주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방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가을이 가기 전에 방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가을을 즐기는 방법은 등산입니다. 한국은 전체 면적의, 그러니까 전체 영토의 면적의 한 70% 정도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이 한국에서는 많은 산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산을 갔다 오시는 것도 정말 추천을 드리는 코스인데,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산을 갔다 내려오면 파전에 막걸리를 또 그렇게 먹습니다. 재미있는 광경을 볼 수 있는 게 산을 올라가는 그 초입에 봤을 때 되게 많은 음식점들과 술집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산을 이제 뭐 그런 곳에 먹으러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음식물을 먹는 게 또 하나의 코스처럼 이제 마련이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산을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고 가볍게 또 이렇게 맛있는 파전을 즐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또 서울에서 가깝게 갈 수 있는 산들은 북한산이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북한산에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실 수 있고, 또 이제 그 내려오면 인수제라고 그쪽에 이제 갈매기살을 파는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아래를 쫙 내려다볼 수 있는데 그 광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북한산은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종로부터 해서 저기 도봉구까지 쭉 늘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매력들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에서 올라가실 때, 뭐 도봉구에서 올라가실 때 각기 다른 느낌처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가보실 수 있는 코스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독립문 쪽에 안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둘레길이라고 해서 평지처럼 걷는 코스를 잘 조성을 해놨는데 그쪽을 걸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날씨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쪽에 보시면 막 메타세콰이어 그 숲길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쪽에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서울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설악산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설악산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을철 되면 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 명소 중에 명소인데, 특히 단풍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되게 진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게, 여러분들께서 이맘때쯤 주말에 설악산을 가게 되시면 가만히 서 있어도 등산을 할 수 있는, 가만히 서 있어도 이렇게 밀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유행하는 곳은 그 화담숲이라고 해서 그 경기도 광주 그 곤지암 쪽에 위치해 있는 아주 유명한 명소가 또 하나 있는데, 거기는 원래 겨울철에 이제 그 곤지암 리조트라고 해서 스키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가을 이럴 때에는 또 그런 화담숲이 굉장히 단풍이 많이 펴 있고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쪽을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더, 그 양평에 용문사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시면 굉장히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이 은행나무의 나이가 약 한 1100살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과거의 그 한국 사람들의 혼이 담겨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좀 경건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여유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고 또 단풍이 많이 피어 있다 보니까 가을철 날씨를 즐기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 되시면 이쪽에 템플스테이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서울 내 코스, 서울 외의 코스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가을이 가기 전에 꼭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축제입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많은 축제들이 이 가을철에 열리곤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요즘에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축제 중에 하나가 이 진주에서 열리는 남강 유등축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지금 10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번 주말까지네요. 이번 주말까지 열리고 있는데 이쪽에 가시면 수많은 화려한 유등과 또 많은 먹거리 그리고 체험들을 여러분들께서 즐기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서울에 살고 계시면 이 진주라는 곳이 조금은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KTX라는 기차를 타고 가시면 조금 빠르게 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철에 그 대하라고 하죠. 새우가 굉장히 철입니다. 그리고 전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흔히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만든다는 전어. 그만큼 전어의 그 맛과 향이 지금 이맘때쯤에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축제들도 굉장히 많이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충남 쪽에 보시면 그 대하 축제 혹은 전어 축제, 꽃게 축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먹거리를 또 즐길 수 있는 축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즐겨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그 서울에서 여의도의 그 불꽃 축제 보신 분들 계실까요? 그 불꽃 축제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굉장히 큰 불꽃 축제가 벌어지는데요. 그 불꽃 축제는 11월 9일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꽃 축제를 서울에서 놓치셨다면 부산에 한번 가보셔서 그 불꽃 축제를 즐기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에서 가을을 즐기는 방법 3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야장, 두 번째는 등산 코스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서울 내에서 즐길 수 있는 곳과 서울 외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을 추천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축제, 다양한 축제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축제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특히 이 먹거리 축제, 그 중에서 가을철에는 전어와 대하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좀 맛볼 수 있는 축제를 한번 방문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여러 정보를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만나는 시간 김영의 파리헤르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